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은 섹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다음에 주도되는 섹터는 어디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관련된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란 선박의 공격 사건 이후에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부 사령부에 따르게 되면 테헤란이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상선에 대해서 두 번째 드론 공격을 감행한 후에 미국은 토요일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해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이유를 본다면은 어제 이란의 에버러블리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공습을 감행한 후에 이란은 휴전 협정을 준수할 기회를 얻었지만은 오늘 아침에 기쿠를 또 공격한 일반적인 공격 드론을 발사함으로써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란은 토요일 바레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이 발사체에 피격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에서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란과 미국이 보다 포괄적인 평화 협상을 목표로 체결한 잠정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번 공습은 목요일에 이란 드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상선을 공격한 데 따른 것으로 아무래도 취약한 휴전 협정에서 긴장을 초래한 일련의 보복 조치로서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만 정확한 건 없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심각하게 또 유가는 좀 더 뛰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작전을 본다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소와 지금 해안 레이더 시설을 목표로 했고, 시작한 후에 1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공격은 휴전 발표 이후에 가장 심각한 긴장 고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워싱턴은 이번 작전이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연계된 목표물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 양국 간의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다, 그렇게 비난했죠. 그래서 바레인을 갖다 공격해서 바레인 외무부 입장에서는 자국이 여러 대 이란에 들어온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공격을 시민과 거주자의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렇게 규탄했죠. 이렇게 됐던 공방이 첫 번째 이유가 카타르 에너지가 용선한 LNG 운반선인 슬라호츠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항로를 변경한 최근에 사례가 발생했다는 거죠. 항로 자체가 오만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란 쪽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란 쪽으로 일단 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쪽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드론을 발사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됐다. 그래서 중요한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이 다시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석유값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무가 되지 않겠는가, 석유값 자체가 또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란의 국영 언론은 형兵 수비대가 테헤란이 승인하지 않는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에 이란의 허가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테헤란은 자국이 통제하는 항로를 통해서 선박 운송을 유도하려 했고, 미국은 오만 해안선을 따라가는 대체 항로를 지지해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또 실권을 거머쥐려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티격태격하면서 또 시장이 좀 많이 불안감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쿠웨이트는 또 일요일 새벽에 자국의 방공망이 공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반면에 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드론 공격을 또 감행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25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익스트림 피어, 극도로 일단 공포에 가는 가운데 있죠. 그럴 때가 우리가 또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로서 주가가 출렁거릴 때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최상위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순환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급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동일 가중 방식으로는 산출된 지수가 전통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된 지수보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으로 조금은 장세가 좀 바뀌었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로만 갔던 주식이 조금 다른 데도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종목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 S&P 500 지수는 2%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4.6% 떨어졌고, 다우지수는 0.6% 상승했죠. 그래서 동일 가중 지수 저거 자체가 1.6% 상승하면서 2020년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시사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이번 주에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8.6% 급락, 그다음 헬스케어 관련주는 7% 이상 상승했다. 그 외에 비기술주 업종의 주식을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이 좀 순환매,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 S&P 500 지수와 더불어서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 인기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강세장의 최대 수혜주 중 일부가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 그렇지만 다른 지표로 보게 되면은 미국 주시장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올해 좋은 성과를 보였던 주식에서는 자금을 빼내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동일 가중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니고 동일하게 가중지수를 했던 것이 1.6%나 상승했다. 정통적인 시총 가중지수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보면은 시장이 일단 좀 순환매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퀄 웨이트 S&P 500 지수 있죠. 이퀄 웨이트란 말은 동일 가중 지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시가총액 가지고 1등부터 뭐 10등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엔비디아, 마소 뭐 그런 것들, 구글 이런 것들. 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이퀄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중 지수가 똑같이 했을 때 가장 일단 이번 주에 아웃퍼폼이 많이 나타났다. 6년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2010년도 그때 많이 늘어났던 것이 지금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아웃퍼폼이 나타났던 이유는 동일 가중지수보다는 지금 이제 그냥 일반 가중지수에서 동일 가중지수 다른 데로 일단 자금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빅테크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던 것을 다른 데서 좀 메워주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한번 꺼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겠죠. 즉 말해서 거의 다 빅테크라든지 기술주 이런 것들은 거의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자, 그에 반해서 많이 올라갔던 것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금융주, 그다음 산업주, 그다음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난 이유를 보게 되면 지난 몇 년간의 S&P 500 지수가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위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이 시가총액이 클수록 지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이나 업종이 호조로 보인다 하더라도 대형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지수 상승이 어려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동일 가중지수는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의 평균 주식의 성과를 더 잘 보여준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평균 주식은 인공지능 투자 수혜주로서 구성된 이른바 M7보다는 더 나은 그런 성과를 보여준 것이 저번 주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빅테크들이 거의 다 슬럼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빅테크에 지금 ETF하고 이퀄 웨이트 있죠. S&P 500에 그걸 비교해 봤더니,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M7의 ETF 자체를 보통 마이너스 5% 정도 되고 있는데, 저거 자체 S&P 500 이퀄 웨이트는 지금 이제 1% 정도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현재 그 모습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빅테크 투자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다른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S&P 500 지수에 포함된 개별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지수 전체보다도 양호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너무 이쪽으로 또 쏠림이 되게 되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극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4.8%, 4.6%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의 다른 분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신호로 인해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 자체는 주간에 0.6% 상승했다. 자, 그렇게 백셋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금이 지금 현재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일단 순환매가 될지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비수 할 때 축구 선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34 이렇게 뭐 전법도 있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652 전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명이 앞에 가 있고 그다음 중간에 수비수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에서 마지막에 중간에 미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632 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공격수들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장주들, 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지금 모습 속에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쪽에 주가가 하락할 때 이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가 구성이 되는 거지. 한 종목만 몰빵하게 되면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갈 땐 급격하게 꺼지니까 저 포트가 관리하기가 힘들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포트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가 저 포트를 갖다 다각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시장에서 돌파 직전의 종목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분야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최근엔 점점 더 많은 금융주들이 돌파 가능성이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에서 52주 최고가에 근접해서 거래되고 있지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은 종목들을 선별해내고 있는데 자, 금융주는 전체 76개 종목 중에서 20개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죠. 최고가 대비해서 10% 이내에 있으면서도 최소 100일 안에 지금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는 등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변동이 잘못돼가지고, 자, JP 모건, 핍스덜드, 그 다음에 US 뱅크오프,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이낸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 처브라든지 우리 트래블러스 이런 것들은 뭐 보험회사죠. 그 다음에 헐포드 이런 것들, 인슈런스 컴퍼니, 신시내티 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좀 주춤거리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성 자체가 금융주가 올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주에서 가려져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많은 금융주들이 조용히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던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 수익률이 살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베스코, KBW, ETF 있죠. KVWB 이런 것들이 6월에 8% 이상 상승하면서 인기 있는 반도체 업종을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BWB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1월 초 이후에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전망을 갖다 재평가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간다면 저는 예대 마진을 향한 그런 아무래도 금융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밑받침에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ETF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내일 월요일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꺾이겠죠. 자, 아무래도 전제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꺾이면서 이런 게 또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위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돌파된 자리에 정말서 90불대가 지켜지는지 보고 또 내려온다면 좀 매수 관점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만큼 좋은 가격에 있는 것이 지금 뱅크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뱅크 ETF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현재로서는 섹터에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종목들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프루덴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직전 고점에 와 있는 모양이 있죠. 이게 200주선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바닥 치면서 JP모건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을 때 금융주 들어갔으면 또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냥 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내면서 달리고 있고 자,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에 관해서는 제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USB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US 뱅크오프도 마찬가지 거의 신고가에 와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 신시내티 마찬가지죠. 그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뱅크주의 ETF들이 거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포트 마찬가지로 거의 신고가에 근접해 있고 그 다음 PNC 마찬가지죠. PNC 파이낸셜 신고가 자, 그 다음 이런 거 트래블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요리 처분 마찬가지죠. 신고가 자,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보자. 시즌 파이낸셜 이런 것들 저번에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상승되고 있고 XYZ 마찬가지. 요거는 조금 약하고 솔직히 요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고 XYZ 말고 다른 종목들 이때까지 본 종목들은 거기다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 강세는 자본시장 활동 개선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자산운용사들이 기업 공개 그 다음에 기업의 인수합병의 부활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스프레드 금융상품이 아니라 수수료 금융상품이다. 자, 공개시장에서 새롭게 피어난 거래 욕구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개월 넘게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다가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리덴츠, 트래블러스, 처브 이런 것들 또한 영중 최고치에서 근접하면서 강세가 어느 개를 넘어서서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는 것을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여겨왔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들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베어 플래트닝 시기에도 은행은 펀더멘털의 역사적으로 회복력을 유지해왔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1970년대 이후에 7번의 약세장 전환기를 거치면서 금융업계 순이익은 평균 7% 상승했고 대출의 증가세도 가속화됐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주가가 전반적인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많은 금융주가 고점 바로 아래 머물러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지난 몇 년간 높은 보험료, 개선된 투자 수익 덕분에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왔다.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를 넘어서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금융주는 잠재적인 급등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번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